안녕하세요. 이제 잘 들리나요? 강선생 역사교실이 이제 2주 만에 왔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못 뵀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안정되어 가긴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전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혼란이 더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검증되거나 정부에서 이제 발표된 거나 이렇게 이제 믿고 따라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요, 예전에 스페인에서 독감 그 유행했을 때 거기서 유행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나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스페인 독감 때 거리두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학하고 나면 아마 학생들도 이제 교실에서라든지 식당에서 급식실에서 이제 자리를 좀 멀찍멀찍한데 지금 최근에 2m 정도 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m면 그 발걸음을 한 4보 정도, 4보 정도 이렇게 사이를 두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벌렸을 때 4걸음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조선의 전염병인데요. 조선시대도 전염병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조선시대 때 처음으로 이제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건 조선 태종 때부터 등장을 했는데요. 조선 마지막 임금인 순조 임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건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려 전염병에 대한 게요, 1000건이 넘어요. 조선왕조실록에만. 1000건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의 왕이 즉위했을 때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안 나오는 임금들도 몇 분이 있어요. 뭐, 예종이라든지, 순헌철 할 때, 헌종하고 철종, 현종 때인데, 무려 몇 건이 있냐면요, 82건. 82건의 기록이 나와요. 이 기록들에 보면은요, 이 전염병이 사람에 관한 것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요, 소가 죽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소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태종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나이 어린 그 아들이 부모님의 상을 직접 전염병이니까 누구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식이 이제 혼자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파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덤을 팠더니 수맥이 흐른다는 얘기죠. 수맥이 흘러서 이장을 해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 못 도와주겠다. 할 수 없이 그 아들 혼자서 이제 다른 곳에다 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같이 도와주는 일까지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이 많으신 분들 돈이면 마스크면 이런 것들도 다 갖다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갖가지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을 또 도우려는 그런 마음, 또 상부상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세종 때 기록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관직에 나가지 않을, 안 좋은 관직에는 안 가려고 하는, 직책에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돌고 있는데 난 못 가겠다. 우리 집에도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못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부모를 잘 극진히 봉양하고 전염병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신 효자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비각도 세워주고 또 세조도 이제 나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세조는 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도 한 번씩 나오는데 감옥 감옥인데 감옥이 습기가 많았나 봐요. 습기가 많으니까 그 새어나오는 습기를 매일같이 확인하고 조사해서 알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요르단인가 어딘가는 지금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서도 이제 전염병이 이제 퍼질 수 있으니까 코로나19 같은 게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하니까 정부의 대책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막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탈리아도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연산군 시대에도 기록해 보니까 연산군하고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 있긴 하지만 이 왕의 업적이라고 하지 않고 일기라고 해요. 일기.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산군 일기에 보니까 이게 조세를 내야 되는데 조세를 내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옆집 사람들한테 조세를 대신 걷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인징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징이라고 그러는데 인징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도 발생을 했냐면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 세금을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 내던 걸 갑자기 옆집 사람들 것까지 200만 원을 낸다고 생각해봐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도 도망간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금을 좀 감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도 막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을 낮춰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세금도 깎아주게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극심한 지역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 현종 시대 때 제가 아까 많았다 그랬잖아요. 현종 시대록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경상도에 전염병이 났다, 강화도에 전염병이 났다, 함경도의 소와 말도 전염병이 퍼졌다. 그 심지어 함경도에서는 소와 말이 죽은 게 2만 마리 정도. 그 당시에 2만 마리면 굉장히 큰 숫자였죠. 궁궐에서도 막 사복 그 말을 이제 기르고 하는 그런 거죠. 사복시에도 말 50마리가 죽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현종실록에 보면은요, 여기는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소나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호서지방, 전라도, 제주도까지도 여기 기록에 보니까 안 퍼진 지역이 없는 거예요. 현종실록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1670년이에요. 1670년에 이 나온 기록인데 굉장히 이 해에는 피해 사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현종 11년 때거든요. 굉장히 이때는 많은 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성하니까요. 나중에는 숫자를 세는 것을 포기를 해버려요. 이런 일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엄청났다는 거예요. 엄청났다. 당시에는 뭔지도 모르고 이제 걸려버리는 거죠. 자연적으로 치유되면 상관없는데 이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사람이나 말이나 소나 이렇게 먹는 것들이 또 비슷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에게도 전염되고 또 말이나 소가 전염병에 걸린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 보면 이제 또 2차 감염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해줬냐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약물이라든지 약재를 직접 그 해당 지역에다가 이제 내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화도에도 이제 전염병이 퍼지니까 강화도 유수라고 하거든요. 강화도를 지키는 사람은 옛날에 유수였어요. 한 단계 좀 높았거든요. 국방에서 좀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수가 지키는데 이 지역에도 이제 약물, 약재 같은 걸 이제 국가에다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더니 그 지역에도 좀 내려주거든요. 최근에 이제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1조 원 지급해주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당시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에다 요청을 하면 정부에서 또 도와주겠다. 어떤 기록도 있냐면은 관리들이 전염병에 걸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친히 이제 사람을 위로 차원에서 돈을 내어주거나 이렇게 했는데 조선시대 때 마지막 임금이었던 순종이라는 사람이 신하가 이제 병에 걸리니까 그걸 이제 위로차 200원이라는 돈을 냈다고 해요. 200원이면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당시에는 큰 돈입니다. 200원. 또 이제 무슨 기록도 있냐면 당시 사람들이 강물이라든가 이런 거 한강물을 이용해서 목욕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경성 또는 용산에 흘러나가나 또는 그곳을 통과하는 강물에서 야채와 그 밖의 음식물, 식기를 씻거나 세면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흐르는 시냇물에 야채류와 익지 않은 과일, 생포도, 불륜한 육류, 부패한 음식물을 지키지 않는 자는 10원 이하의 벌금과 10회 이내의 구류.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한 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도 내고요. 감옥소에 10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류라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차는 있지만 일은 하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당시에도 이 전염병 걸렸을 때 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강한 처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원, 쌀 10가마니
잠깐만요. 지금도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전염병 예방비를 좀 마련을 해라 그랬는데 당시 순종 때 18,000원이라는 돈을 만들었는데 쌀 18,000가 많이. 제가 들어본 내용 중에 하나는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신문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고종한테 요청했던 돈이 8,000원이었으니까 요즘 신문사 하나 하려면 뭐 몇백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몇십억까지 기계도 뭐 사야 되고 하니까 당시 18,000원이면 이제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걸 또 재밌는 사실은 이걸 또 기금을 마련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완용이었어요. 이완용. 많은 임금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염병. 재밌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보니까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일도 많았습니다. 고종실록에도 보면 고종이 직접 나와가지고 종묘에다 제사 지내는 내용까지도 나와요. 이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전염병이 퍼지면요 가장 근심하면서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왕이었어요. 신하들이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하늘이 노해가지고 우리가 정성, 하늘의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일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누가 제사 지내는 걸 가장 크게 써요. 왕이 지내는 걸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종묘에 나가서 제사 지내셔야 됩니다. 종묘 사직 나라를 위해서는 왕께서 제사를 꼭 지내셔야 됩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들은 내용 중에 진짜 이게 좀 있었을까 하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염병이 퍼지거나 뭐 이제 질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다가요 낫 있잖아요. 낫 같은 그림을 이제 사람 얼굴 그려놓고 몸통 그려놓고 낫을 머리에 있는 데다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신처럼 자기가 아픈 곳에다가 이렇게 뭐 이제 이거를 도려내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 보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응?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미신을 믿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당시에 이제 약도 별로 없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것들 하늘에다 제사도 지내고 또 여러 가지 민간 신앙을 믿고 막 이랬다고 한단 말이에요. 고종 기록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전염병이 많으니까 당분간 죄수들을 감옥에 두지 말고 다 방면해라. 뭐 이런 기록까지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은 최대한 전염병이 퍼질 수 있는 창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최대한 줄이자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구율 일반 백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구율도 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구율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겠습니다. 한성판윤이 아래 구유를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지금 아픈데도 출막한 사람 중에 가난한 무리에게는 양식 미천을 주어 살리라는 일을 한성판윤의 말로 인하여 역시 이미 시행하기를 허락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양식을 비록 주더라도 의지할 것이 없으면 만에 하나라도 이로 인해 통증이 더해져 죽게 될 염려가 있는데 이는 비명이 죽는 것이니 어찌 불쌍하지 않은가. 보살피도록 하고 아울러 잘 알게 되며 전교를 낭낙히 들어서 제도에 엄칙하여 마음에 모두 진율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조가 얘기를 했는데 도성 안팎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때 관리들이 가서 좀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되 또 그거에 그치지 말고 정부에서 암행 감찰을 해가지고 잘못하는 관리가 있으면 그들을 잡아다가 추궁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히 알아보라는 거죠.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무가내로 전염병으로 몰아갖고 내쫓지 말고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있는 사람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만 내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조시대에도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관리들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환자들 제 보살피는데 염려이 없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 어려울 때는 많이 돕고 힘들어도 잘 이겨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맞닥뜨려 가면서 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상부상조의 정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같이 살아가는 애민사상 또 이타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역사를 사랑하는 강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빠